월 29만 원의 보험료를 월 4만 원대로 조절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십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쓸데없는 보험 쳐내고 삭제하고 조정을 하면 4만 원대로 충분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사례는 67세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먼저 이분께서 가입하신 보험을 제가 빠르게 검토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분께서 새로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서 보장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분께서 가입하신 보험은 암보험입니다. 월 44,776원인데 암진단금 1,000만 원 넣고요. 표적 항암 치료 3,000만 원 넣고 요즘 신기술 암 치료를 좀 넣고 작년에 가입하셨는데 30년 후에 갱신하는 조건으로 월 44,776원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싸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희 같은 좀 잘 아는 설계사가 보면 이 보험료는 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요 정도 되는 보장이면 제가 13,000원 정도로 맞출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분께서 가입하신 간병인 보장보험이 있습니다. 월 55,610원, 55,610원입니다. 간병인 보장보험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을 고용할 때 일당 15만 원을 주는 요게 이제 간병인 보장보험인데, 간병인 보장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나 그러나 비싸게 가입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와 똑같은 조건으로 18,000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55,610원, 이거는 오바입니다. 이거는 상품 자체가 설계가 잘못된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약을 하고 새로 18,000원짜리로 바꾸시는 게 맞습니다. 보장이 크게 달라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월 44,000원 치매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치매는 국가보장 사업입니다. 내가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증 치매일 경우 간병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인 요양 보호소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의 80%를 나라가 보장을 해줍니다. 나는 20%와 밥값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치매보험이 과연 필요하겠습니까? 치매를 보장받는 길은 내가 예금 통장에 20%를 낼 돈과 밥값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치매보험을 통해서 내가 이런 치매에 걸리면 한 몇 억 주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보험은 1,000만 원 줍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받으려고, 중증 치매 때 1,000만 원 받으려고 내가 한 달에 44,000원의 보험을 내야 맞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건 해약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화재보험 월 5만 원. 빌라 사시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빌라 화재보험은 한 60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걸 5만 원에 적금식으로 가입했다는데 이걸 적금이라고 그러면 듣는 적금이 서운해합니다. 어디 그쪽에 화재보험을 적금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거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만기 때 환급금이 높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만기도 15년 후던데 15년 있다가 이 돈을 이렇게 묵힐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건 해약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월 95,000원, 이 수술비 보장보험하고 암진단금 2,000만원, 뇌혈관 진단 500만원, 허혈성 심장질환 500만원 수술비 보장보험인데 요것도 설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일단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이분은 실손보험이 있는 분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만은 실손보험이 있다면 수술비 보장보험에 대한 필요성은 떨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수술을 일상다반사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가끔 수술을 하게 되는데 내가 수술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나왔다. 병원비가요. 근데 그 병원비의 80%, 90%는 실손보험에서 커버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실 때 수술비 보장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병원비 든 게 없지 않습니까? 내가 90% 정도는 커버가 됐는데 별도로 수술비 보장보험을 이렇게 비싸게 가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실손보험이 있다면 수술비 보장보험은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성이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럴 돈으로 적절한 진단금을 넣고 가입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그리고 만약에 이 정도 되는 보장이
한 3만 원대다 그럼 제가 뭐라 안 합니다. 근데 이 보험료가 9만 5천 원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30년 후에 갱신하는 조건으로 주구장창 내시는 겁니다. 이거 30년 동안 9만 5천 원 내보십시오. 이게 돈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문제는 보험료가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러면 67세 여성이 이렇게 쭉 가입하신 보험, 이 실손보험 빠진 겁니다. 실손보험 뺀 나머지 보장보험만 제가 설명드린 건데 여기까지가 월 29만 원입니다. 대단한 보험료입니다. 이분 남편도 한 40만 원 정도 내가지고 두 분이 합치면 한 달에 거진 한 80만 원 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실손보험 있다 치고 제가 제안 드린 내용은 월 47,934원, 월 47,934원인데 보장 내용 보시겠습니다. 일단 일반암 진단금 1,000만 원 넣었습니다. 1,000만 원. 그리고 내가 암 진단금 1,000만 원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1,000만 원을 업하면 만 원이 더 추가됩니다. 1,000만 원당 보험료는 월 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2,000, 3,000 원하시는 만큼 넣으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일단 표적 항암 치료비 2,000만 원 넣었습니다. 이거 불과 얼마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중입자 항암 치료비, 여기 세브란스 병원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중입자 가속기에 들어가 있으면 5천만 원 냅니다. 그래서 그 중입자 가속기 치료비도 넣었습니다. 그거 600원 밖에 안 합니다.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물론 암 걸렸다고 다 거기 누워 계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런 걸 넣는 게 암 걸리면 그런데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안도감을 주자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내가 대장암 걸렸는데 거기 누워 있어서 5천만 원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진단금 1,000만 원, 9만 5천 원짜리는 500만 원인데 저는 과감하게 1,000만 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 1,000만 원. 네, 진단금은 오히려 9만 5천 원짜리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보장을 일당 15만 원씩 넣었습니다. 180일 기준이고요. 네, 요양병원은 제외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간병인을 쓰시게 되면 일당 15만 원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보험료가 47,934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분께서 29만 원짜리 보험하고 47,000원짜리 보험하고 뭐 그렇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생각보다 차이 많이 안 납니다. 실손보험 있는 데다가 이 정도 보장보험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67세 여성분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나이가 더 많아지시는데 이 보험료를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네, 실손보험이 가만히 있습니까? 실손보험이 지금도 8만 원이라는데 이거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이 돈 모아서 병원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은 두 부부가 다 같이 이제 보험료를 크게 이제 절약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험료를 크게 절약하신 분들의 대부분 심리 상태가 되게 허전해합니다. 허전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 자녀분께 이 허전한 마음으로 이 절약된 돈만큼 금을 사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뭐 주택화재보험 월 5만 원 이건 해약환급금이 제법 되거든요. 이런 걸로 금을 좀 사서 좀 허전한 마음을 좀 달래주시라,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보험료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보험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이 보험을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을 이렇게 많이 가입하신 분들이 계속 보험을 마치 이렇게 수집하듯 가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한 명인데 보험료를 15건, 20건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 보험료 150만 원 이렇게 드시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보험료 줄이셔야 됩니다. 그 줄인 만큼 제가 요즘에는 새마을금고나 신협에 저축하자 이런 말씀을 예전엔 드렸는데 요즘은 이자가 워낙 없어서 낮아서 제가 권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금을 사는 걸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을 사모려 내가서 자꾸 올라가면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게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생활비 다 쓰고 남는 돈을 금 사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보험료, 쓸데없는 보험료를 쳐내고 줄이고 해약해서 생긴 수익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금을 투자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목돈도 되겠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보험은 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 절약해서 금도 사시고
자산을 좀 늘리시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